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아니, 우리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얘기했잖아요. 남녀 간의 만남. 네네. 그 민자영 리포터는 지금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원래 자만추였는데 자만추가 뭐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이 말이 나온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네, 자만추였는데 제가 소개팅으로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귀어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소개팅으로 사귄 남자가 저희 남편이었어요. 역시 인연은 선은 따로 아니고 있어. 소개팅. 네, 소개팅. 요즘엔 선은 쉽지 별로 않은데. 없죠. 제가 아직 선을 볼 정도로. 예. 보통 요즘 어르신들도 다 소개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팅으로 만난 인연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요. 생각한 거랑 또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항상. 네, 저 전날에 교통사고도 났었는데 진짜 지나가는 갈까 말로 말까 했겠네요. 네, 다음 날 혹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진짜 결혼했어요. 행복하시고. 네,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네.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떤 의원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요. 국민의힘 경기도 광주시 제3선거구 오창준 의원의 의정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창준 의원이 전반기에 이제 교육기획의원의 활동으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최진만 기자는 혹시 교육하면 어떤 사람, 혹시 어떤 직군이 좀 떠오르시나요? 교육. 예. 그 대치동 학원가의 선생님. 일타 강사분들. 예. 오, 아유, 그렇지 이윤아 않아요? 아나운서님은 저도 딱 이 질문 듣자마자 교육하면 선생님, 맞아요. 학교 선생님,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 오늘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생님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예. 작년에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장애 학생들이 받는 특수교육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장애를 갖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 장애인 교원분들의 수가 좀 적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오창준 의원이 마련해준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직접 대면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동안의 어려움을 하나둘 설명하게 됐습니다. 저도 직접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병찬 선생님 전화로 만나봤는데요. 일단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3월부터 교육과정이 시작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비장애인 교사들은 2월 달부터 아이들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데 우리 장애인 교사들은 2월 달부터 학교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준비조차도 안 돼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사로나 아이들에게 수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특성에 맞는 이런 편의 지원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교사나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저시력이나 전맹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그 점자나 대체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조차도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3월 중순까지도 교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학교의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경사로 당연히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이게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필수적으로 학교에 진출입로 설치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크게 환경적인 여건들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장애인 교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동하는 거 알고 그쵸. 계시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옮긴 학교에 장애인 경사로가 없다. 이렇게 선생님을 위한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교원분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의 배려를 요청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눈치가 보이고 그쵸. 또 처음 만난 예,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어려워요. 이마저도 이제 중증의 경우에는 이미 있던 장애인 교원 지원 관련한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한데 경증과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조차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박병
이영찬 선생님의 말대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교원을 위한 경사로 외에도 이제 학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행정을 할 때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문자를 읽어주는 보이스웨어 같은 프로그램들도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또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서 현장에서 업무를 봄에 있어서도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뭐 민원을 넣거나 요청을 했는데도 사실은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교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장애인 교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이야기, 현장에서의 고충사항을 전달해줄 전담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네네. 사실 그동안에도 장애인 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교원과 관련한 일은 해왔어요. 예. 하지만 이제 고충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중증 장애인 교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일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장애인 교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창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지원관이라는 개념은 있는데요. 이제 장애인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에서는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 교원 당사자들이 원하시는 전담 인력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인력을 좀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인력 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교육청과 뭐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외부의 목소리를 내부로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지원관들이 하고 있는 네. 그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 고용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공공 영역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3.8%가량을 고용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3.8%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 장려금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운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고용을 못한다면 고용 부담금을 과태료조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비율상으로 약 3,8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377명을 고용했어요. 네네. 그래서 1.69% 정도로 반절 수준의 이제 비율만 채웠거든요. 물론 장애인 교원으로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적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장애인 교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더욱 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을 조금 구비하기 위한 예산이 그래도 마련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올해 장애인 교원을 위한 예산이 332억 9천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들으면은 환경 마련할 수 있지 않아?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약 330억 정도가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차라리 장애인 교원을 위해 사용이 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개선들이 좀 더 많이 이뤄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큰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장애인 전담 직원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 교원 지원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실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또한 이해해야 한다고 오창준 의원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내에도 인력이 현재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특정 업무만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다. 또 이제 그 인사에 관한 부분은 사실 뭐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데 있어도 약간 반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조례 개정이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서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교육청의 그런 고충도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내 장애인 교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학교에 2명 정도, 대부분은 1명 내지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교원분들도 한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시각, 청각, 신체장애 등등이 있는데 이게 또 파악을 하려면 분들이 있긴 한데 정확한 교원 수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장애가 있어요. 이런 장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증인 경우에는 혹시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좀 불필요한 시선을 받지 예. 않을까 이런 그러시겠네요, 좀 그건. 그렇죠. 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내야 하는 장애 고용 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진 않나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창준 의원은 개인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부 중앙부처와의 협의로 장애인 교원의 모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게 이거 조금 아까 앞선 얘기긴 하지만 332억 9천만 원의 예산 중에 이 뭐죠? 아까 그 과태료를 부담금. 330억을 내기 위한 예산이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인지 사실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네네. 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창준 의원이 여기저기 발빠르게 지금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발의한 개정안이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어떤 변화들을 그럼 앞으로 추구하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지난 2월에 이미 이제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상태고요. 교육청과 논의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 많아서 아직 개정 조례안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그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 교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또한 얼마 전에 2024학년도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난 7월부터 조금씩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애인 교원의 직무 만족도와 수업 또 생활 지도의 전문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창준 의원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기존에 있던 이제 장애인 교원 지원 조례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약간 보강하는 식으로 내용을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 중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던 그 장애인 지원 대상을 좀 그냥 전체적인 장애인 교원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수요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고 좀 넓은 범위로 조사할 수 있게 이제 근무 환경 실태 조사라는 걸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원 지원에 대한 전담 인력을 좀 둘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창준 의원은 앞서 이야기했던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정부가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걸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증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교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확한 공무원 수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예정인데요. 그리고 그만큼의 예산을 예비 장애인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 확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투입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현장의 장애인 교원분들에게 진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일하기 좋게 편하게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 첫 간담회 때는 장애인 교원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렸대요. 네. 이런 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그런 자리들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장애인 교원이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 비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비장애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미래를 이제 막 꿈꾸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모습인데요. 오창준 의원이 바라는 교육 현장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실 교원이라는 직업이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저렇게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한다는 그런 사례가 되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런 거에 구애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좀 교육청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쪽으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보면 그 학교에서 장애인 하면 학생들의 초점을 지금까지 맞춰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출연 통해서 그 음. 장애인 교원분들의 어떤 그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들이
그분들을 보고서 희망과 꿈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중요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저희 초, 중, 고등학교 다 학교에 한 번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었다면 4층, 5층까지 어떻게 다니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 2층에 보통 맞아요. 교무실 있잖아요. 1, 맞아요. 2층에. 그리고 수업을 다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인터뷰를 나가기 전까지는 일반 학교의 장애인 교원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창준 의원이 그리는 경기도의 교육 현장, 이 본인의 상황에 최대한 구애받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에 만족시키는 현장을 꿈꾸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e스포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그 분야의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고요. 예. 그 밖에도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이 교육 전반적인 곳들에서 소외되고 사실은 조금은 비껴나가 있었던 학생들 또 교육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사용이나 행정적인 정책 반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렇게 또 새나가는 돈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예정이라는 다짐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의정 포커스 경기도의 국민의힘 경기도 광주시 제3선거구 오창준 의원의 목소리 함께 들어봤고요. 이 시간 민자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